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 어쨌든 뉴스를 계속 관심 갖고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고 막 세게 붙고 있어요.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랑도 붙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랑도 붙고 또 홍준표 전 대표와도 붙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이슈 파이팅을 좀 세게 하는데 이런 아마 느낌 여러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대표 전체적인 메시지도 좀 세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유는 왜 그런지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님 요새 네. 한동훈 전 대표 움직임 어떻게 요즘 평가합니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세요. 네. 오늘도 조금 아까 보니까 SBS 나오고 계시고 네. 계속적으로 방송에 나오면서 이번 사안이 또 검찰과 관련한 사안이고 본인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또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지금 상황에 대해 굉장히 쓴소리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격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이분들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소구하려는 이런 나도 메시지가 맞서 싸운다. 예, 소구하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 다시 얘기할게요.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정치적 아드레날린 과분비 상태. 포인트가 과분비에 있군요. 예, 아니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동훈 검사 한동훈도 뭐 비슷한 거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의미랑 거래가 있었는지 자기가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르는 거 얘기할 때는 욕도 많이 먹었거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되면은 비상계엄을 할 거다. YTN 라디오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는 가정을 하고 안 한다고 약속해라. 뭐 이상한 얘기다. 그런 네, 얘기. 네. 재판이 재개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뭐가 됐든 재판 재개를 하는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찍어 누르든 아니면은 그거를 합의로 그렇게 하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가정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본인이 잘 모르는 얘기나 무리수를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옷을 입었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맞는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그래서 또 뭐 이제 지금 한동훈이 돋보이게 된 거가 내년 지방선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선거 이게 관련이 이제 있다.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천 기준을 이재명과 얼마나 잘 싸우는 사람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우는 게 지금 한동훈이면은 어떻게 할 건데 공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두루두루 뭐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조금 과하다 조금. 과하다. 어떤 측면에서 과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신사납다. 너무 막 저기를 하니까 과흥분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사납다. 뭐 조국 뭐 그러니까 추한대전, 조한대전, 홍한대전 뭐 그래서 지금 전선이 사방에 깔렸어요. 뭐 사방에 깔려가지고 지금 막 근데 뭐 나름의 다 구원들이 있죠. 그런 거는 알겠는데 너무 좀 정신이 없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네. 본인의 체급을 알려면 본인과 누가 지금 맞붙어 있는가를 보면은 그게 체급을 알 수가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붙어 있는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조국 전 비대위원장, 조국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표. 홍준표 전 의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왜냐하면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과의 어떤 설전을 통해서 언론에 나가는 게 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역시.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조국 전 대표도 이번에 다시 당대표 뭐 나가고 당도 굉장히 지난번 성비위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추미애 위원장은 다시 뭐
그 보수의 어머니가 돼가는 거냐, 도대체 법사위를 왜 저렇게 운영하는 거냐, 중도층에서 많이 혼나고 계실 거예요. 거기도 또 그리고 경기도지사 생각 홍준표 있잖아요. 전 지사는 이미 탈당을 하셨는데 음. 어쨌든 돌아오고 싶으신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고 음.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맞물리기 때문에 설전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지만 네.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좀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 그리고 매너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최근에 네. 쓰시는 워딩 같은 것들은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어떠한 깔끔한 엘리트 이미지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좀 과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한동훈 이미지랑 좀 안 맞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요즘 법적 조치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예. 이번에 지난 주말에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들은 결국에는 SNS를 SNS에 통해서 사과하고. 사과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또 본인 캡처를 해서 본인 SNS에 올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빨리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패널들은요, 전 정무적인 판단이 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네. 법률적인 부분을 정치인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끌어안는 부분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모습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던 뭐랄까요? 당성이라고 그럴까? 여권과 잘 싸우는 사람, 공천. 이런 맥락에서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꼭 그쪽이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처음에 얼마나 갈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 당대표가 임기 2년을 채우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워낙 이슈들이 많기도 하고 장 대표가 생각보다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가 지금으로서는 당장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 상황에서 네. 본인도 공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있겠죠. 근데 네. 꼭 그것보다도 정치의 그 핵심에 완전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60%가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당선이 됐던 사람인데 네.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거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 본인이 중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 부분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아까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의 정치적인 선택과 최근 움직임과 어쨌든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정치인의 행동이 다 뭐 본인 잘 되고 본인 선거에 붙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뭐 장동혁이 공천 주겠습니까? 안 줄 거다. 예. 절대 안 주죠. 절대 네버 절대 안 주고 예. 뭐 잠재적인 이제 대선 후보 이제 경쟁자라고 보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지 기반이 한동훈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손잡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힘으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를테면은 범야권의 승리를 범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여당하고 잘도 싸우고 그러는데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론이 잘 뭐 형성이 되든지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그 미래의 사실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좀 과분비 상태에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아주 지금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본인 때. 상황을 봤을 때 본인 상황을 봤을 때 본인 상황은 뭐라도 하여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게 네. 지금은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캄다운이 되면은 단계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인선도 어느 정도 그게 참 민감한 문제죠. 예, 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방선거 전에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서 제가 한동훈 계획 그리고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어디 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인도 입지가 조금씩 넓어질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뭐 당이 거죠. 쪼개진다라고 여기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하. 그 측근들도 좀 다급해 보인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방지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음. 뭐 그런 가운데에서 본인이 파이팅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강 대변인도 그 장동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천을 절대 안 줄 거다. 이렇게 보나요? 한동훈 대표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60% 넘게 해서 당선이 됐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야기했었던 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컸죠. 근데 그 다음번에 문제가 뭐냐면 대선이 결국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네.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대선 과정에서 돕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엔 나왔죠. 근데 처음에는 본인은 SNS, 유튜브를 통해서 뭐 운동을 하겠다라고 네, 네.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당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니까 나중엔 나왔는데 셔츠에 김문수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김문수가 후보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셔츠밖에 없었다. 근데 옷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를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당 후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지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김문수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이게 어쨌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그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떨어진 다음에 굉장히 발벗고 선거 운동을 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때가 참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악, 차악 이런 표현들을 썼던 거예요. 그게 장동혁 대표를 향한 표현들이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패널들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더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좀 실망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좀 돌아올 수 없는 부분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네. 한동훈 대변인처럼 강전의 대변인도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평론하는 입장인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대선 경선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명박이 먼저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박근혜가 도왔나요? 박근혜 안 도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이 먼저 대선 후보 됐는데 이낙연이 도왔나요? 이낙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거 뭐 아쉽다고 할 것도 있지만은 원래 이 바닥이 그냥 방해만 안 해도 다행이다, 솔직히. 뭐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은 뭐 그래서 본인이 의식을 했는지 나중에는 이제 뭐 김문수 이름도 연호했는데 불법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사람하고 솔직히 저는 같이 하지 본인의 신념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느냐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는 안 도왔을 겁니다. 저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정서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지자들의 정서의 문제고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하는데 하는 거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겨내는 것도 본인 능력이죠. 사실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승민 의원은 결국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은 그거를 이겨내고 당원들의 인정을 다시 받고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번이 최고의 혹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